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도형 영역,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강의인 입체도형의 배경이론, 그리고 강론, 그리고 기출분석까지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체도형의 경우에도 평면도형처럼 마찬가지예요. 1학년 학생의 경우 관찰하면서 직관적으로 입체도형의 모양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을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을 지도할 때 모양을 분류해보거나 모양을 묘사해보거나 모양을 찾아보거나 하는 식으로 감각 운동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1학년 학생들이 제0수준, 시각적 인식 수준 혹은 다른 말로 시각화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새로 도형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성질이나 관계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수준, 분석적 수준은 구성 요소 성질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도 여전히 도형의 성질들을 서로 관련짓지는 못하고 명확한 수학적 정의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수준인 비형식적 추론 수준 혹은 추상화 수준 혹은 관계적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형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관계적 수준인데요. 성질이나 도형 자체를 논리적으로 정렬할 수가 있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구분하면서 도형의 포함관계와 수학적 정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 감각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 사키나와 같은 경우에 크게 2번 등장을 해요. 2학년 1학기 때 여러 가지 도형에서 한번 등장하는데 이때는 사키나무를 만들고 만든 도형을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 때 공간과 입체라는 단원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본 사키나무의 모양, 앞뒤, 옆면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수 생각하면서 쌓은 모양을 추측해보는 활동을 해요. 좀 더 확실히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때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공간 시각화 능력 안에서는 도형 배경 지각해서 이제 6학년 2학기 때 필요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분리해서 인식하고 층별로 나타낸 모양 분리해서 인식하면서 개수 세어보죠. 그 다음에 정신적 변형이라고 해서 똑같은 모양 만들어 보는 거 이건 2학년 1학기 때 또 하게 됩니다. 또 정신적 차원의 변형이라고 해서 위에서 본 모양 수로 써서 나타내고 투영도 보고 층별로 나타내고 투영도라는 개념을 6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요. 이렇게 공간 시각화 능력 말고도 공간 방향화 능력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이제 위치 감각이 필요한데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다양한 방향과 각도에서 본 모양을 상상하는 것, 즉 6학년 2학기 때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체도형, 정육면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정육면체 전개도는 크게 이제 11가지가 있어요. 근데 직육면체는 면이 지금 6개고 가로, 세로, 높이에 따라 6가지의 서로 다른 직사각형 모양의 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11에다가 6을 곱한 66가지가 직육면체 전개도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도형의 일단 학문적인 정의는 3차원 공간 내에 있는 도형 중에서 닫힌 도형에 해당하게 돼요. 그리고 단순 폐공면과 내부를 합친 것을 입체도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둥체, 뿔체, 정확히 얘기하면 각 기둥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체 중에 이제 원기둥, 그리고 이제 구, 이 부분들이 이제 공면체, 다면체 각각 이렇게 해당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단순 폐공면과 내부를 합친 것이 입체도형이에요. 그 다음에 입체도형 지도할 때 당연히 마찬가지 단일 내의 기하사고 수준에 입각해서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용어와 정의를 먼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질 탐구하고 그 다음에 사이 관계 파악해서 추상화하도록 지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기둥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기둥체 안에 이제 직기둥 그 다음에 빛 기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똑바로 서 있냐, 기울어 있냐 라는 건데 이 기둥체 안에서 이제 각기둥이 있고 원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 원기둥은 이 기둥체의 그 평행한 두 평면 그것이 원일 때 원기둥이라 하고 그 기둥체의 평행한 두 평면이 다각형이면 각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기둥 안에서 당연히 똑바로 서 있는 직각기둥이 있을 거고 기울어져 있는 빗각기둥이 있겠죠. 네. 먼저 이렇게 체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기둥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밑면, 옆면, 높이 이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기둥체라는 것을 먼저 볼 건데 한 공간에서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 위에 합동인 두 도형과 두 도형의 대응점을 이은 선인 선분 AB에 평행하고 두 도형의 둘레의 대응점들을 이은 선분들로 이루어진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기둥체라고 합니다. 이게 원이면 원기둥, 이게 다각형이면 각기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먼저 필요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둥체 안에서 우선 크게 똑바로 서 있으면 직기둥, 기울어 있으면 빗기둥 이렇게 밑면의 수직이냐 수직이 아니냐에 따라서 일단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는 다루지 않죠. 하지만 빗각기둥은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면이 다각형인 기둥체면 이제 각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다각형을 밑면, 두 밑면을 이어주는 면을 옆면 이렇게 보고 밑면의 모양에 따라 각 기둥은 이름이 바뀌죠.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직각기둥만 다르다고 했는데 빗각기둥이 시험에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각기둥 밑면은 밑에 있는 면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면, 베이스 면이라고 지도에서는 자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양쪽에 있고 하나만 봐도 각기둥 이름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합동이니까. 근데 각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 사이 거리로 정의를 하며 각기둥의 성질 이렇게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뿔을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뿔체가 먼저 있어요. 뿔체 안에서 이 단순 패곡면으로 이루어진 그 도형이 다각형이면 각뿔, 그게 원이면 원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각뿔 안에 똑바로 서 있는 직각뿔, 빗각뿔, 그리고 그 다각형이 정다각형일 때 정각뿔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또 있겠죠. 그리고 각뿔도 마찬가지로 밑면, 높이, 옆면, 그 다음에 꼭지점, 각뿔의 꼭지점 이렇게 특수한 그 꼭지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면 단순 패곡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고 평면 밖에 점피가 있을 때 이게 각뿔의 꼭지점이죠. 점피와 단순 패곡선의 각 점들을 연결하는 선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바로 뿔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 도형이 바로 밑면이 되겠고 피는 뿔체 꼭지점이 되겠죠. 각뿔은 그 밑면이 다각형일 때 각뿔이라고 하고요. 다각형 밑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기둥체와 마찬가지로 뿔체도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각뿔 같은 경우에 이 다각형 영역에 있지 않은 점,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이 점 있죠. 얘도 꼭지점이고 얘도 꼭지점이에요. 근데 왜 얘만 또 따로 불려주느냐라는 거죠. 다각형 영역에 있지 않은 점이고 또 삼각형들이 한 점에 모이고 있잖아요. 바로 각뿔의 꼭지점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면의 수직이고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면 직각뿔, 수직하지 않고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빗각뿔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정다각형이다 그러면 정각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뿔의 높이 부분 볼 건데 일단 먼저 각뿔의 밑면 마찬가지로 언더의 의미가 아니라 베이스 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각뿔의 높이는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그 수선의 길이라는 점, 그 다음에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뿔의 꼭지점과 높이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각뿔의 성질 또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냥도와 전개도가 나와 있는데 우선 겨냥도는 보이지 않는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리는 것이 특징이죠. 전개도는 펼친 거예요. 그런데 구는 펼칠 수가 없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쌓기나무 때문에 투영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이거 실과에서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이제 6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쌓기나무 같은 경우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그래서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마치 우리 측정의 계열처럼 한계점처럼 계속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다가 이제 마지막 그 6학년 2학기 때 그 마지막 차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지도 방법으로 바로 이제 이 부분이 6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의 전부인데 먼저 똑같이 만들어 봐요.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에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한계점이 있어요. 위에서 본 모양 제시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확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부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라와 마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정확하게 모양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겠고 층별로 나타내면 더욱더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과 원뿔 나오는데 아까 기둥체랑 뿔체를 잘 정리했으면 여기는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밑면이 원이 되면 기둥체에서 밑면이 원이 되면 원기둥이 되는 거고 뿔체에서 밑면이 원이 되면 원뿔이 되는 거거든요. 네.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면 높이, 그다음에 모선, 옆면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직원기둥, 비원기둥 당이 똑바로 서 있는 거, 기울어져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비원기둥은 또 비원뿔은 초등학교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원뿔도 마찬가지로 밑면, 원뿔 꼭지점, 모선, 옆면, 높이 그대로 나옵니다. 직원뿔, 빗원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세워져 있는 거 보게 되고요. 원뿔의 성질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원기둥의 성질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구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공간에서 한 점 5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에요. 평면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러면은 원의 정의가 되는데 9니까 3차원 공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의 중심, 구의 지름, 구의 반지름 아는데 대원과 소원이라는 개념도 지도서에선 제시가 되니 참고해 주시고
구의 성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체를 살펴볼 건데, 이 회전체가 그 교육과정에 또 나오잖아요, 표현이. 그런데 회전체를 명시적으로 또 지도를 하면 안 된대요. 회전면, 모선, 직선, 회전축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원기둥 원뿔구가 기본적으로 사각형, 삼각형, 반원을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킨 회전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돌리면 원기둥 나오고, 이렇게 삼각형에서 돌리면 원뿔 나오고, 반원에서 돌리면 구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교과서에서 회전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고 회전체로 정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냐?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시적 정의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의 전개도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원기둥의 전개도는 두 밑면의 원줄을 따라 이제 원기둥 모형을 자른다는 거죠. 네, 여기를 자른다 이 소리예요. 여기를 자른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자르면 원기둥의 전개도를 펼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 계열성을 볼 건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양을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다 예시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체와 뿔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각기둥, 원기둥, 각뿔, 원뿔, 그 다음에 구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되고, 직육면체, 정육면체, 겨냥도, 전개도 이런 것들 학습하고, 그리고 쌓기나무 부분에서 이제 쌓기나무로 입체도형 만들어 봤으면 이제 투영도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는 것까지 점차 심화된다라는 부분, 이 계열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일 처음 입체도형을 살펴봐요. 그래서 직육면체 원기둥 구의 모양을 찾고 이름 지어봅니다.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같은 모양끼리 해보면서 일상용어를 사용해서 이름도 지어보고요. 모양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적으로 특징을 알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각적 인식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5개념은 전부 다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고 굴려보고 세워보고 하면서 직관적으로 모양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의 경우 이제 쌓기나무 입체 도형을 만들어 보게 되는 이 부분만 입체 도형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쌓아보고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직접 쌓아보고 설명해보고 쌓아보고 설명해보고 이런 내용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려보면서 이 똑같은 건데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리저리 돌려보게 하면서 두 모양이 같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6학년 2학기 때 공간과 입체, 단원의 밑바탕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치 방향 혼동할 경우에 그림에다가 표시해서 이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 5학년 2학기 때 처음 학습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직육면체 학습하기 전에 직사각형, 정사각형 배웠죠. 수직 평행 배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성질도 배웠어요. 4학년 때. 이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직육면체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또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정육면체는 직육면체 특수한 경우로서 다른다. 공통적 차이점 알게 한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것이 직육면체다. 지도하고 면, 꼭지점, 모서리 지도하면서 개수도 세어봅니다. 그리고 정육면체,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거고 똑같이 면, 모서리, 꼭지점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직육면체는 정육면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직육면체는 면의 모양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직육면체가 정육면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겨냥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보이는 건 실선, 보이지 않는 것은 점선, 보이지 않는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도 한번 세어봅니다. 그 다음에 직육면체 성질 같은 경우에 서로 마주보는 면이 모두 세 쌍이다. 마주보는 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즉 평행한다. 이렇게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 서로 평행하다고 하고 이것을 밑면이라고 한다. 밑면 개념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한 면과 만나는 면이 모두 4개죠. 삼각자 되었을 때 삼각자의 직각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겹쳐짐으로 만나는 두 면은 서로 수직이고요. 이렇게 밑면과 만나는 면을 옆면이라고 하고 밑면과 옆면은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성질까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육면체를 먼저 배웠는데 왜 정육면체 전개도를 먼저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정육면체 전개도가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전개도를 먼저 도입을 하게 되고요. 6가지로. 이제 특히 잘 구하는데 애들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접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데 될 수 없는 거, 바로 나와 마죠. 나가 안 되는 이유. 접었을 때 서로 지금 겹치는 면에 있잖아요. 그쵸? 마주보는 평행한 면이 서로 세 쌍도 아니고, 또
접었을 때 한 면과 수직인 면이 4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정육면체의 정궤도가 될 수 없는 것,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궤도가 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정육면체의 정의와 또 성질을 근거해서 정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되겠죠. 직육면체 정궤도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복잡하죠.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직육면체의 정의와 또 성질을 근거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조작해보고, 직접 접어보고, 펼쳐보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좋은 5개념 지도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 각기동과 각부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미 5학년 2학기 때 각기동의 한 종류인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배웠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기동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분석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정의한다는 거, 구체적인 활동과 예를 통해서 이름을 정의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사각기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행하고 합동의 면이 비록 세 쌍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쌍이 밑면이 되면 나머지 면들은 옆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면 후보자들은 많으나 어떤 것이 딱 밑면으로 정해지면 나머지는 옆면이 된다는 거죠. 정삼각뿔도 마찬가지로 다 밑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가 딱 밑면이 되면 나머지는 옆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둥 이렇게 예시적으로 그림으로 예시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칠된 두 면, 바로 즉 밑면이죠. 두 밑면은 서로 평평하고 다각형이고 평행하고 합동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들과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옆면과 밑면 개념을 도입을 하고, 각계동에서 이름은 밑면의 모양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밑면 사이의 거리, 그것이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꼭지점, 높이 개념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와 수 사이의 규칙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이러한 규칙을 발견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각계동의 정궤도가 될 수 없는 이유, 얘도 마찬가지로 될 수 없는 이유에 주목을 하면 좋겠는데, 가 같은 경우에 지금 밑면이 사각형이라서 옆면이 4개여야 되는데 옆면이 3개밖에 안 나와 있죠. 또 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면이 마주보고 평행해야 되는데 같은 방향에 2개가 있어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불 개념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각불도 예시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밑에 놓이면 찾아 색칠한 다음에 밑면, 옆면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직각불만 다룬다는 것 유의하면 좋겠고, 사실 정사면체가 밑면 후보가 다 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를 밑면으로 정한 순간 나머지 면들은 다 옆면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때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왜 다 밑면이 될 수가 있을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밑면과 옆면의 약속에서의 예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불도 마찬가지로 각계동처럼 밑면의 모양에 따라 각불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서리, 꼭지점, 높이 개념 도입을 하게 되는데, 꼭지점 중에 각불의 꼭지점을 특별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각불의 꼭지점은 옆면이 모두 한 점에 모여 있고, 또 각불의 높이를 잴 때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문의 길이를 높이로서 재기 때문에 각불의 꼭지점은 여러모로 각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동처럼 마찬가지로 각불도 이렇게 구성 요소의 수 사이의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념을 지도할 때 밑면을 잘 못 찾거나 옆면을 잘 못 찾는 경우에 각기동에서 특히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각기동에서는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면들과도 모두 수직으로 만나야 밑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5개념 지도 방법 한 가지 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각기동에서 밑면과 만나야 되고 직사각형이어야 옆면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밑면과 옆면의 어떤 조건들인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밑면과 옆면을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밑면을 학생들이 아래에 있는 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면이라는 거죠. 항상 2개고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고 옆면과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 그 조건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육면체, 정육면체 모양이 이러다 보니까 밑면이 세 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후보는 그렇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하나를 밑면으로 정한 순간 나머지 면들은 바로 옆면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각기둥과 팔각기둥 같은 경우에 옆면이 짝수고 또 평행하고 합동이다 보니까 그럼 다 옆면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다른 면들과 모두 수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밑면 조건이 평행하고 합동이면서 다른 옆면과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얘는 옆면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 때 공간과 입체해서 쌓기나무 쌓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어느 방향에서 받느냐를 통해서 보이는 대상과 모습이 보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요.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 개수 계속 세어볼 건데,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 이 2가지만 주고 세어보게 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음을 알고 다른 방법 없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위압 옆에서 본 모양을 주면 어떨까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쓰거나 혹은 층별로
모양을 나타내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기둥과 원뿔구, 이제 마지막 기둥체, 뿔체, 그다음 구 이렇게 세트로 나오게 되는데 6학 2학기 때 여기선 다루진 않지만 측정 쪽이라서 원주와 지름을 일단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활동을 예를 들어서 도형의 이름을 정의하게 하죠. 즉 예시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밑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에 있는 면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면, 베이스 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경재식 볼 때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체 개념을 다루진 않지만 회전체를 만들어 보면서 원기둥, 원뿔구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시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직사각형 모양 종이 붙인 막대기 돌면 원기둥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평한 두 면, 즉 이 두 밑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죠. 이 거리를 재는 방법은 높이, 즉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재면 됩니다. 그래서 밑면, 옆면, 높이 개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면은 아래에 있는 면이 아니라 기본 면이라고 했어요. 밑면은 어느 쪽으로도 될 수 있으며 항상 두 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개도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모서리 잘라서 만들지만 원기둥은 모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면의 둘레와 밑면의 수직인 선분,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따서 원기둥의 전개도를 잘라서 펼치게 됩니다. 흔히 이제 밑면은 원 모양,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전개도를 그리게 되죠. 그리고 전개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안 되는 그 이유에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두 밑면이 지금 합동이긴 한데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개도가 아니겠고, 얘는 합동이 일단 아니고요. 옆면도 직사각형이 아니어서 전개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옆면에 이렇게 있을 때 옆면의 이 가로는 밑면의 둘레, 지름과 원주를 곱한 것과 같겠고, 옆면의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죠. 그래서 원주를 먼저 배워야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원뿔 보겠습니다. 원뿔 같은 경우에 이제 평평한 면이 한 개, 그리고 뾰족한 게 하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고깔모자는 밑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뿔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붙인 막대 돌리면 원뿔 만들어진다는 식으로 회전체 개념을 명시적으로 지도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밑면, 옆면, 원뿔의 꼭지점, 모선, 높이 지도합니다. 모선이랑 높이 항상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높이는 뾰족한 부분과 평평한 면 사이 거리, 즉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재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시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반원 모양의 종이를 붙인 막대를 돌리면 구가 만들어지며 구의 중심, 구의 지름, 구의 반지름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체 도형에서 이제 원기둥, 원뿔, 구를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 너무 제 스타일이 이게 지도서에 떡하니 나와 있어요. 이게 원기둥과 각기둥 비교.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밑면 모양이 뭔지, 옆면 모양이 뭔지, 옆면의 수가 몇 개인지, 공통점, 그다음에 원뿔과 각뿔의 비교, 공통점, 밑면의 모양, 옆면의 모양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고 끝나면 그냥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기출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 건데, 입체 도형은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이 4회 중에 3회가 다 각기둥이 나왔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각기둥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제 뿔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각기둥에서 물었던 스타일로 뿔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한번 173쪽으로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입체 도형 정의와 구성 요소는 총 4회 출제가 되었는데 한동안 굉장히 안 나오다가 2020년부터 해서 2024학년도까지 이렇게 갑자기 최근에 나오게 되었어요. 일단 각기둥이 이 4회 중에 3회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각기둥을 너무나도 기출에선 사랑하고 있는데, 각기둥의 정의, 밑면, 높이, 그다음에 모서리수와 밑면의 변회수 사이의 관계, 아까 그 구성 요소 수 사이의 관계 부분 정리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고, 초등에서는 빗각기둥 안 다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도서에선 나왔죠. 그런데 그게 2024학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도서에서 함께 수록된 것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각뿔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뿔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각기둥에 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1학년도 기출부터 보면 시각적 인식 수준과 연계해서 와, 진짜 이렇게 나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오히려 우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시각적 인식 수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 문제의 지문을 답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0학년도 같은 경우에 각기둥의 높이가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2020학년도에는 각기둥의 밑면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2024학년도에는 각기둥의 정의가 중요하게 다뤄졌었습니다. 그럼 2010학년도부터 보면 희철이부터 볼게요. 1번에 각뿔의 높이를 모서리의 길이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높이를 잴 때 주의해야 돼 라고 했어요. 각뿔의 높이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기 쉬우니까 옆면 삼각형의 높이를 잽니까? 아니죠.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2번 신영이 직육면체에서 면 가나다라와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이게 수직인지 알아보려면 기역, 니은, 비읍의 크기만 재어보면 돼 라고 했어요. 네, 맞죠? 삼각자를 이용해서 재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밑면과 옆면 서로 수직인 관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진수, 삼각기둥 높여놓으면 삼각기둥 높이 어떻게 되더라? 삼각형의 높이가 어느 변이 밑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삼각기둥의 높이도 놓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죠. 각기둥에서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가 높이잖아요. 근데 삼각기둥 눕힌다고 해서 얘가 밑면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눕힌다고 해서 밑면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는 동일하고 높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추적 사고가 올바르지 않게 적용이 된 예입니다. 이걸 가지고 5개념 정말 충분히 문제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아름이 모든 각기둥에서 각기둥 이름이 정해지면 모서리 수는 직접 세어보지도 않고 알 수 있어. 3배가 되는 규칙이 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각불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각기둥에서는 3배가 되죠. 그런데 각불에서는 3배가 될 수가 없어요. 각기둥 2배만 됩니다. 왜냐면 옆면 있고 그다음에 위에 밑면이 하나 더 있잖아요. 각기둥에서는. 근데 각불은 밑면이 하나라서 그래요. 그래서 각불에서는 2배라서 안 되고요. 근데 5번 지혜 설명은 입체 도형을 종이 위에 나타내기 어려워. 그래서 정육면체 그릴 때 그 모양 잘 알 수 있게 하려면 서로 평행인 모서리인 평행이 되게 그려야 돼 라고 했어요. 근데 서로 수직인 모서리를 수직이 되게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수직이죠? 근데 이거 수직처럼 그렸나요? 아니죠. 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념 지도하는 거 특히 아까 제가 3번 선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3번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올바르지 않게 유추적 사고를 적용해서 5개념을 가진 경우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니은에 들어갈 말이라고 했는데요. 육각기둥의 밑면이 4쌍 있다고 답한 학생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밑면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옆면과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지도서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여기 나온 거예요.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과 동시에 나머지 면들과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의, 성질,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충격을 안겨줬던 2024학년도입니다. 빗각기둥 안 가르친다면서 시험엔 나왔어요. 네. 우린 교사니까 그런 거겠죠. 네, 질문을 받으면 설명은 해줘야 돼요. 우리 마치 이제 평면 도형에서 오목 다각형 만들어 와서 이거 다각형 되나요? 물어봤던 학생한테 된다고 설명은 해줬던 것처럼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된다고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이게 각기둥인 이유, 각기둥의 그 기둥체의 정의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직선에 평행한 3개 이상의 평면과 그 직선에 만나는 2개의 합동이고 평행한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라서 이렇게 서술을 해도 되고 혹은 우리 아까 봤던 내용에서 지금 빗각기둥 이 부분이 각기둥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있잖아요. 각기둥은 평행한 두 평면 위에 있는 합동인 두 다각형과 두 그 다각형에 대응되는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라서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정말 맞추기는 쉽지는 않았죠. 이걸 공부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불 공부하실 때도 빗각불까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원기둥 공부하실 때도 빗 원기둥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2024학년도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도형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범위까지 넓혀서 학습을 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입체 도형의 배경 이론, 강론, 기출 분석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마지막 강의를 이걸 끊기가 좀 애매해서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강의 시간이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형 5강의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도형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